다음은 미요니님의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가면 영어를 잘 못하고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무작정 무작위로 플라워샵, 이벤트 회사 등등의 무급 인턴이나 자원봉사자로 지원해보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학교 과정을 가실 분들이라면 이런 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 코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원봉사자나 무급 인턴으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메일을 돌리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꼭 관련된 직장을 얻게 된다면 첫 직장은 공장처럼 비슷한 작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온라인으로 주문 배송이 이루어지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며 꽃을 다루는 일이 먼저 능숙해지기를 원하는데 괜찮은 방향일까요? 네,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작품을 반복적으로 만드는 것은 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한국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도 발전을 위해서 꽃을 구입해서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한국처럼 일반인이 도매상가에 가서 꽃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캐나다는 이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도매상에 가서 도매가로 무언가를 사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곳에서도 꽃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도매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코스코 같은 경우도 꽃을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요. 여름에는 야외에서 파머스 마켓처럼 플라워 마켓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그런 데서는 이제 홀세일러들이 오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꽃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토론토 플라워 마켓 이렇게 치시면 나올 거예요. 생화 말고도 프리저브드, 조화 등으로 장식하는 작품도 캐나다에서 활발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유행인 것 같아 미리 배워서 가면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기본적으로 생화가 주예요. 생화를 주로 쓰고요. 하지만 계절적인 날씨적인 특징 때문에 조화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조화를 선호하진 않아요. 계절적인 날씨적인 특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는 겨울이 굉장히 길거든요. 겨울이 6개월 정도 되고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로컬 꽃들을 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 꽃들은 좀 더 값이 비싸니까 4월에 벚꽃 장식을 이벤트에 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는 벚꽃나무가 토론토는 벚꽃나무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살려면 굉장히 비싸요. 이게 장식을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조화를 사용을 하지요.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어서 조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생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살아있는 것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많이 두기 때문에 프리저브드나 조화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권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꽃들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유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FPEM4802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써보려고 하는데 제가 찍은 작품 사진을 먼저 놓고 그 옆에 과연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진이 그게 무엇인지 작품이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다라고 설명글을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진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크레딧은 넣으시는 게 좋아요. 간혹 가다가 워크숍에서 만든 작품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작품은 내가 다 디자인한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워크숍에서 선택한 꽃들로 준비해준 재료로 거기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제가 어레인지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옆에 크레딧을 어느 곳에서 내가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달빛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어 검색하다가 너무나 멋진 블로그에 오게 되었어요. 그동안 스토리도 드라마틱하게 느껴지고요. 정말 멋있으세요. 저는 워홀 후에 유학과 이민을 고려하고 있어요. 지역을 고르는데 정보가 부족한데 토론토가 꽃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나요? 혹시 밴쿠버 쪽은 현저하게 일자리가 적은지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토론토가 캐나다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발달한 산업 도시, 그러니까 한국으로 생각하시면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이 가장 꽃 산업이 발달했나요?
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가 인구도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들도 다 가장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밴쿠버 쪽은 현저하게 일자리가 적은지 알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토론토만큼 큰 산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적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계적으로 토론토와 밴쿠버를 비교해서 플라워샵과 그러니까 리테일과 스튜디오들 그리고 이벤트 산업들의 개수와 현황을 비교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냥 인구 통계적으로 산업 구조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빙 FB 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이민 가서 플로리스트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꽃집 차리는 분들 많은데 거기는 어떤지 궁금하고 한국에서 배우면 그 수준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먹고 살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해서 못 먹고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잘 먹고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기본급 같은 거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그렇게 레이트가 높은 직업은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기본 가장 미니멈 레이트에서 보통 시작하고요. 경력을 쌓을수록 이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가고 시니어에서 헤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자기 실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력과 경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꽃집을 차리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토론토에는 한인 분들께서 한국에서 꽃을 배우거나 다른 곳에서 배우시고 오셔서 한인들 상대로 꽃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우면 그 수준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한국에서 플로리스트를 시작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플로리스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꽃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지켜본 걸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꽃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에서 배우고 한국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유러피언 스타일들 그리고 이제 북미의 그런 세련된 그런 플로럴 디자인들을 많이 잘 접목을 시켜서 비즈니스를 하시더라고요. 그 배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으신 분들에게 배운다면 정말 멀리 가서 좋은 선생님한테 배운 분에게 그걸 또 배운다는 거는 좋은 기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한 번 배워서 그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배워서 끝인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 가면서 그 발전시켜 나가고 자기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술을 배우시는 데는 한국이든 캐나다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스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분도 9월에 세네카에 가게 될 것 같은데 플로럴 디자인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거는 아까 답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조금 염려되는데 평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제하고는 괜찮아요. 이 일정이 플로리스트로서 일하기에 불리한 일정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하게 되시는 곳에서 같이 이제 상의해서 어떻게 날짜를 조정해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플로럴 필드에서는 보통 다 일주일 내내 오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을 오픈하는 동안 이틀은 쉬잖아요. 금요일, 토요일을 나는 쉬고 다른 날들 5일을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의 특성상 몰아서 하게 될 텐데 연장이나 야간 업무도 하게 되겠죠? 네, 합니다. 연장 근무 많이 하고요. 플로럴 샵 같은 경우에도 시즌에 이제 바쁜 시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연장 근무도 하고 야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 쪽에서는 야간 업무 할 수 있고요. 그냥 일반 플로럴 샵에서는 야간 업무할 일은 없습니다. 스퀘어 원이라고 여기 이제 큰 쇼핑몰이 있어요. 그 대형 쇼핑몰에서 제가 밤새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때 새벽 3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웨딩이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밤에 그 구조물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벤트의 경우는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플라워샵에서 일을 하신다면 그래도 굉장히 레귤러한 그런 시간에 일을 하시게 될 거고요.
봄철 알러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런지 감이 안 잡힙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일도 많겠죠? 봄철 알러지가 있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부분이신 거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힘이 세셔야 돼요. 힘이 안 세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힘이 세지실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디자인 센스나 색감이 좋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학습과 연습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까 설명이 드렸지만 커버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디자인, 색감, 디자인이라는 게 다 연결이 돼요. 그냥 플로럴 디자인이 아니라 뭐 패션, 인테리어, 아까 말씀드린 비주얼 머천다이징, 모든 자연, 아트, 그냥 순수 미술, 모든 것에서부터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배우시고 영감을 얻으시고 그런 구조적인 거, 텍스처, 색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하시면 다 서로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발런티어링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지원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저기에 지원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플로리스트 나시였습니다. 질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